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이론, 회로이론 제11장 2단자 회로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단자 회로망의 임피던스. 자, 2단자 회로망은 이 복잡한 회로망에서 뭔지 알 수는 없어요. 회로망에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단자를 인출해서 여기 전압을 인가한다면은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럼 임피던스는 I분의 V로 해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임피던스를 구한다면은 이 회로의 특성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2단자 회로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2단자 회로망의 이 임피던스를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로 나타낸다면은 GS는 IS분의 VS로 나타내며 이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의 근을 구해 본다면은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그래서 S 플러스 G1 곱하기 S 플러스 G2로 나타내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의 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에서 S가 마이너스 P1이라면은 분모가 제로가 되고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는 무한대가 되는 이 S의 값을 극점이라고 합니다. 극점. 그리고 분자에 있어서 x가 마이너스 g1이라고 한다면은 분자가 제로가 되어서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가 제로가 되는 s의 값을 0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부터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구동점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된다 이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개방 상태가 되겠죠. 오늘 개방 상태를 말하고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가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이니까 단락 상태를 말하겠죠. 단락 상태를 말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은 0점은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가 제로, 즉 단락이 되는 S의 값, 즉 분자가 제로가 되면은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가 제로가 되죠. 그리고 극점은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를 무한대로 하는 그런 분모가 제로가 되면 되겠죠. 제로를 만드는 S의 값을 극점이라고 하더라. 0점과 극점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다음 임피던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함수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J오메가가 이제 2파이 F죠. 2파이 F의 J오메가를 S 함수, 주파수 함수로 변형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렬 회로망에서 RLC의 직렬 회로망에 있어서의 그 먼저 임피던스를 알아본다면은 R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J 오메가를 S로 나타낸다면은 R 플러스 SL 플러스 SC 분의 1로 나타내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 자, 다음 병렬 회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LC에서 병렬 회로는
G분의 1, 즉 어드미턴스 회로가 되겠죠. Y는 G분의 1 혹은 여기서 G는 Y분의 1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죠.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나요? 자,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니까 J 오메가 C죠. J 오메가 C가 돼서 자, 그래서 R분의 1 플러스 오메가 L분의 1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병렬 회로망의 주파수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리고 직렬 회로망을 주파수 함수로 나타내 봤습니다. 다음 역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회로는 임피던스의 곱이 K의 제곱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 해서 주로 우리가 이런 그 회로에서 반대가 되는 것을 역회로라고 하며 역회로는 반대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저항과 컨덕턴스, 그리고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 전압원과 전류원. 자, 연결에서는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회로에서 보시면은 자, 그렇다면은 역회로에서 요 단일 회로 소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했고 이제 연결을 해서 알아본다면은 L과 C의 역회로를 알아보자. 이게 L1, C2라고 한다면은 자, 역회로는 자, L1, C2가 직렬로 걸렸습니다. 그럼 연결은 병렬로 구성을 해야 되고 L은 뭐로 바뀌나요? C로 바뀌죠. C로 바뀌어서 C1과 C는 L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L2로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C1분의 L1은 C2분의 L2가 K의 제곱의 관계가 있고 자, C1분의 L1이 C2분의 L2와 같으니까 L1, C2는 C1의 L2의 곱과 같다 해서 모르는 이런 회로 소자를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역회로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반대가 되는 것을 서로가 회로 소자에 있어서 계산에 있어서 반대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전압과 전류, 컨덕턴스와 레지스턴스, 그리고 인덕턴스와 커피시턴스, 그리고 전압원과 전류원 연결은 병렬 연결은 직렬 연결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역회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역회로는 개념만 가지고는 계산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역회로의 개념은 반대가 되는 이 회로 개념이구나 해서 연결도 반대, 소자도 서로 반대 성격이 있는 것으로 바꾸었을 때 결국 이 양쪽 회로의 관계에서 같은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저항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저항 회로는 그래서 R제곱이 C분의 L과 같다. 물론 결과만 아시면 돼요. 정저항 회로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회로를 정저항 회로라고 하더라. 그래서 정저항 회로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이 저항과 L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저항과 C가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 RL과 RC 회로와
저항과 인덕턴스, 저항과 이 커패시턴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회로에서 인용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왜 R제곱은 C분의 L이 되는지를 첫 번째 회로에서 제가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요거는 두 번째 회로를 또 문제 이거 유도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우리가 L과 C를 G1과 G2라고 두자. 그럼 역시 RL 직렬 회로가 RC 직렬 회로와 병렬 관계가 있으니까 자, 합성 임피던스는 그래서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합성 임피던스는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자, 합해서 R 플러스 G1 더하기 R 플러스 G2 분의 R 더하기 G1 곱하기 R 플러스 G2에 곱한 것이 R의 관계가 있다면은 이게 정저항 회로가 된다. 먼저 식을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R 플러스 G1 플러스 G2. 자, 여기서 R이 이렇게 내려온다면 R 제곱이 되겠죠. R 제곱에 R을 한다면 1로 두고 그래서 전개를 하면은 R 제곱 플러스 G1 플러스 G2의 R에 더하기 G1, G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분모가 이항을 하면 되겠죠. 이항을 하면은 2R2 플러스 G1 플러스 G2의 R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양쪽에 같은 숫자나 문자는 어때요?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소거를 해준다면은 자, R이 이렇게 이항을 하면은 R이 제곱이 되겠고요. G1, G2가 돼서 결과적으로 R의 제곱은 G1, G2가 되고 G1을 L을 G1으로 그리고 C를 G2로 뒀으니까 L은 오메가 L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돼서 그래서 C분의 L이 R이 제곱이고 고로 R제곱은 C분의 L 해서 나왔죠. R제곱은 C분의 L의 관계가 있는 이 회로가 정저항 회로다. 그러니까 R제곱이 C분의 L이니까 R은요. R은 루트 C분의 L의 관계를 만족하더라. 이건 관계식이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정저항 회로에서 어때요?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를 구할 수가 있더라. 이 식에서 요 식에서 결국 같은 식들이에요. 같은 식들의 어때요? 정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정저항 회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제11장 2단자 회로망에 대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